자, 국방부가 20년 만에 민통선이라고 부르죠. 접경지역 민간인 통제선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통선 안쪽 지역은 집 짓거나 개발이 어려웠는데 일부 규제를 풀어준 겁니다. 대신 북한과는 더 가까워지는 건데 안보 문제는 없을까요? 김정근 기자가 그 현장 가봤습니다. 군사 분계선과 가까워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민간인 통제선을 정부가 상당폭 북쪽으로 끌어올립니다. 정부는 2007년 민통선을 군사 분계선 남쪽 10km까지 설정했는데 내년부터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병역 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곳은 파주 민통선 안쪽입니다. 지금은 개발이 제한돼 허허 벌판이지만 민통선이 조정되면 군과 협의 후 건물 신축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땅의 면적은 여의도의 90배에 달합니다. 출입 통제 때문에 주변에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은 기대감을 내비칩니다. 아침에 들어와서 농사 짓고 저녁에 나가요. 통제가 풀리면 여기다 집을 짓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가까운 데서 농사 짓 수 있겠죠. 그렇게. 주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만들어달란 당부도 나왔습니다. 지뢰가 여기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와갖고는 지뢰를 밟아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 이렇게 다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해서 국방부는 통제 수단을 보완해 민통선 조정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안희 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좀 따져보죠. 민통선을 줄이겠다는데 주민들 안전이나 안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민통선, 6.25 전쟁 휴전 1년 뒤에 생겼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오면 바로 민간인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군사지역과 민간지역 사이에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든 건데요. 그 민통선 구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민간인 사는 구역이 그러니까 북한과는 더 가까워지는 건데 괜찮은 거예요? 아무래도 우려를 표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적이 더 빨리 우리 민간인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적이 침투했을 때 그걸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이 명확히 해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CCTV로 감시하고 경보장치를 달아서 울리게 하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강원 고성에서 탈북 남성이 민통선 소초까지 가는 동안 CCTV에 10번 찍히는 와중에도 경보가 안 울리는 등 경계에 구멍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가 GOP 인력도 줄이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장비가 좋아져서 적을 더 잘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CCTV만으로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전쟁이 난다면 또 더 빨리 민간인이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이번 전쟁에서 재래식 무기, 그러니까 전차나 탱크 이런 무기들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북한이 요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서서 신형 탱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이번에 접경지역 군사 장애물도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개발에 방해가 되니까 주민들이 싫어한다는 게 이유지만 혹시나 북한군이 내려올 때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민들 얘기 아까 보니까 지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더군요. 맞습니다. 6.25 전쟁 때 매설됐던 지뢰나 불발탄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묻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확인 지뢰나 불발탄이 어디에 묻혔는지 대부분 안다며 제거하고 개방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지뢰가 한 발만 터져도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걱정도 하더라고요.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한 규제인지도 봐야겠지만 안보에 허점이 생기지 않는지도 철저히 점검해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희 기자,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방부 장관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취재에 열중이신 기자 여러분,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군사시설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임무 태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 규제 개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작전의 효용성을 보장하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 통제선을 조정하겠습니다. 민통선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통제 수단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병역 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민통선은 평균 6km 정도의 조정이 가능하며 여의도 면적의 약 90배에 이르는 통제 보호구역이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 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습니다. 기존에 지방 정부가 부담하던 민통선 조정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책임지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 설치, 유지, 운영을 위해 지방 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 보유 구역을 최적화하겠습니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은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 보호구역을 지정 기준으로 개선하며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해제 완화 보호구역은 여의도의 전체 면적은 여의도의 약 240배 정도 됩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역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중 작전성 검토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군사적 효율성을 감소된 파주, 양구, 파주, 양구 등의 23개소를 27년에 우선 철거하고 26년 후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연차별로 개선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 개선을 위해서 27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접경 지역에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접경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규제 계획 정책이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때는 소속 매체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널A 박선영 기자님. 네, 채널A 박선영입니다. 그 민통선이 6km로 어쨌든 이제 축소가 되는 건데 이게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 방안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부탁드립니다. 민통선이 북상이 주민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지요? 네, 여러 가지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고 주민들 간에도 여러 가지 소통을 거쳐서 그 정도면은 우리가 우리 군의 군부대 작성성 검토와
또 여러 가지 제한 요소가 많이 없겠다 판단해서 그 정도까지 6km까지 북상을 한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이석종 기자님. 뉴스토마토 이석종입니다. 네. 저희 지금 그러면 줄어들게 되는 민통선이 가장 좀 많이 올라가는 지역은 어딘지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완대책, 특권 수입 요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조치들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좀 편차가 심합니다. 서부 지역은 뭐 MDL 선상에서 1km 접근하는 데까지 있을 것이고 또 이 동부 지역은 여러 가지 산악 지형과 지형적인 요로를 고려해서 그보다 약간 좀 편차가 좀 더 먼 거리도 있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전에 무기 체계와 새로운 무기 체계, 그다음에 전장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백브리핑은 우리 시설국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